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이제 월요일이 또 왔습니다. 아이고, 한 주 이제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들 막 좀 고민되실 거예요. 자, 장마도 이제 시작됐고 날도 꿉꿉해졌습니다. 습도도 높고요. 불쾌지수 막 올라갑니다. 이럴 때 신경질 딱 내시면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자, 참을인자 3개를 적으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죠. 자, 참을인자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고요. 참을인자. 결국은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 자, 그래서 주식 수익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자, 안내 전화번호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딱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서서 얘기 드렸던 거 또 기억하세요. 이게 계속 또 반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지겹도록 지금 반복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왜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Trust me. Trust me. 철자가 맞나 모르겠네요. 자, Trust me. 네. Trust me.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합니다.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 결국은, 고점을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저점이 높여가고, 고점이 횡보하고,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세 분출입니다. 갇혀 있었던 게, 푸아! 하고, 자, 분수를 내뿜듯이, 푸아! 하고 뭔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게 곧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2000포인트를 뚫게 되고, 그렇게 되면 2100, 2200, 2300 막 가게 되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막 엔돌핀이 솟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죠. 그죠? 그러면서, 자, 집에 장롱이나 그런 데 있던 폐물들을 팔아갖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때가 딱 고점이에요. 보통 보면 그때가 딱 고점이에요. 아이고, 아주머니들 막 폐물 팔아갖고 주식한다 할 때 그때가 딱 고점입니다. 그게 2008년도 장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그냥 주식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계속 이 2000선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코스닥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까? 524포인트 저점 정확하게 집어드렸고, 553포인트까지 순항 랠리 집어드렸고, 이제 57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제 말이 다 맞는데, 지나기 전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늘 지나놓고 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설마 이번에도 하는 게 벌써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누적 수익률 300% 이상까지. 그죠? 설마 하면서 온 거예요. 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코스닥이 먼저 가야 돼요. 578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가 오면 코스피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지금은 좋은 종목군은 지고 가셔야 될 때입니다. 자, 어떤 종목군이 좋은 종목군이냐는 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기법을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앞에 기초 강좌, 심화 강좌를 공부를 안 하셨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난 종목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이에요. 지금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레드캡 투어입니다. 최근에, 자, 다시 잡아들인 종목이에요.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자, 인앤아웃 바운드, 즉 여행사업 관련해서 짚어드린 종목입니다. 최근이죠, 그죠? 근데 이게 20%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각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각 기법. 자, 이 트렌드를 분석하더라도 그냥 분석 안 해요. 녹여가면서. 기법을 녹여가면서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딱 한 종목씩만 들었잖아요. 한 주에. 근데 요것만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걸 따라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종목들을 끌고 가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수익을요, 자꾸 자르는 버릇.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예요. 수익은 조금 보고 잘라내고 손실은 키운다. 그러면 1년 열심히 투자해봤자 결국은 노력한 것밖에 안 된다. 수익은 내 손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물려있는 종목만 수두룩하게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이 물려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언제 올라오는데요? 그게 문제이죠. 언제 올라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강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긍정적인 사고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라오냐. 물려있는 종목만 다 올라보면 저는 큰 수익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 올라오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침이 다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레드캡 투어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레드캡 투어부터 좀 좀 AS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말씀드리고 쭉쭉쭉쭉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온 건 뭐 해야겠습니까? 그죠? 자, 박스권 뚫고 올라오는 거고. 자, 목표가 수정합니다. 26,500원에서 목표가 의미 없다 그랬죠. 그죠? 28,500원까지 수정합니다. 최근에 27,850원을 찍고 좀 밀렸는데요. 여전히, 자, 레드캡 투어는 인앤 아웃바운드에서 예각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제 익절가로 올리죠. 손절가 21,100원에서 24,000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편입가가 22,200원인데 24,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KG 모빌리언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가요 16,800원인데 의미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17,300원까지 또 상향을 합니다. 자, 의미 없습니다. 그죠? 뭐 확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근데 그러면 관심에서 멀어져요.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자, 그래서 목표가 살짝 올립니다. 손절가 11,850원에서 자, 익절가로 올립니다. 14,800원 상향 조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KG 모빌리언스 레드캡 투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지. 그죠? 저게 져서 올라오나? 아이고, 이런데 그거 올라오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트러스트 미를 안 했기 때문에. 트러스트 미. 믿으라니까. 왜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세요. 자, 제가요,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100명을 만나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 100명을 만나면 99명이 99명, 100분의 99는 본인이 전문가입니다. 자, 요거 21선 깨고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손절해야 안 될까요? 차트 보지 마라 했잖아요. 차트 보고 수익 안 나는 시장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안 갈까요?
여러분, 차트 갖고 여기서 수익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면 여기 정말 만만한 시장인 거예요. 여 앞에 계신 분들 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왜? 차트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만한 시장인 것 같으면 누구나 뛰어드는 시장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장성으로 인해서 자, 얼마의 수익률을 거뒀느냐? 330%예요. 지금까지. 자, 보통 제가 1년에 한 100% 정도 이상은 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요. 올해는 더더욱 성적이 좋아요. 근데 자, 제가 올해 왜 성적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얘기 드렸어요. 올해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주식 비중을 확 늘리셔야 된다. 자산 가치 중에 주식 비중의 수를 늘려야 된다. 주식 비중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된다. 왜? 올 한해 정말 주식시장 좋습니다. 이제 올해가 박스권을 뚫고 못 가면 결국 못 가는 장입니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정말 충심 어린 얘기였어요. 누구 말 맞다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드린 얘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확한 얘기만 전달해 드릴 뿐이지. 뭔 사랑에 그냥 복잡 미묘한, 철저히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뭔 이런 사랑의 복잡 미묘한 그런 단계까지. 그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자, 주식시장에는 자본주의에 꽂혀 들어와 있으면서. 여기 사랑이 왜 들어가?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성장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별표 2개, 돼지꼬리 땡땡. 그죠? 이게 해답입니다. 이걸 계속 찾아야 돼요. 자, 이걸 하나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적 수익률이 이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산업 구조가 파악이 안 되면 이 성장성을 못 발견해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어떤, 동네를 딱 나가보시면요. 동네에 가게들이 늘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죠? 철물점, 이불가게, 옷가게, 핀가게, 문방구,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딱 나가보세요. 자, 요까지 식당, 요거 통신회사 끝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까지가 식당, 요 끝에 기트머리에 딱 자리 좋은데 통신회사. KT, SK, 우리보다 싼 집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요거 딱 있어. 코너바리에. 근데, 결국은 이게 왜 이런 산업 구조가 돼버렸느냐 하면, 온라인 시장의 등장 때문이에요. 온라인 시장. 물건을 보고 안 사. 화면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화면으로. 그죠? 온라인 시장 확대. 그러니까 전자결제주, KG모빌리언스 다시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업 구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니까 손실나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 확대. 이러니까 가게들이 안 되고, 이 가게가 뻥뻥뻥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가 나가면 또 식당 또 들어와. 자, 곱창집 망하니까 막창집 딱 들어옵니다. 그죠? 닭집 딱 망했는데, BHC 망하고 나니까, 요 딱 뭐 들어오는가 하면, 호식이 2마리 치킨 딱 들어옵니다. 그죠? 그 상황인 거예요. 계속 순환이야. 결국은 나머지 장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결제주 시장 자꾸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장성. 응?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격 들어선다 했잖아요. 그죠? 많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스마트폰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화두를 뭘 잡아들였느냐 하면, 사물 인터넷을 잡아들인 거예요.
이게 산업이에요. 결국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식당만 즐비하고, 자, 통신회사만 있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는요, 자, 마진폭이 요랬습니다. 마진폭이,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제조업자. 그 다음에 중간 유통.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소매. 요래 마진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니까 공구합니다. 공동구매. 그죠? 공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무지 괴롭히는 거예요. 싸게 해라, 싸게 해라, 싸게 해라. 그래서 더러운 콘슈머들이 등장합니다. 더티 콘슈머. 그죠? 걔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더티 콘슈머지. 올바른 콘슈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마진 구조가 역구조로 가기 시작합니다. 역피라미드요. 소매하는 사람들 요만큼 마진 봅니다. 유통업자 요만큼 마진 봅니다. 제조업이 이만큼 마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리바트를 언제 얘기 드렸습니까? 리바트를 작년도 연말에 얘기 드렸어요. 작년 연말에. 10,000원도 안 할 때쯤. 지금 30,000원 넘어갔죠. 그죠? 30,000원 넘어갔는데, 자, 이 작년 연말 때 내가 가구점 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가구 재고 자꾸 들려주지 말고, 니는 어차피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니는 여다, 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돈을 벌게 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네가 여기서 가구를 더 들을 게 아니고 리바트 주식을 사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가 가구 1억치만 안 들어놨어도 지금 이 돈이 3억이 돼 있는 거예요. 재고로 그냥 1억치 남아 있는 거고. 그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 가구 들르는 순간 창고 필요하죠. 임대료 늘어나죠. 가구 썩어 들어간 냄새 가구는 썩지는 않나? 썩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업 구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산업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역피라미드 된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의 어떤 형태가 의외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구조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은 없어졌고, 빈민층은 늘어났고, 상류층도 늘어났습니다. 요 있는 사람들 요 위로 싹 올라갔고, 요 있는 사람들 요 밑으로 싹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요만, 허리만 싹 잘로 가늘어진 거예요. 거의 중산층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경기가 계속 살아오지를 못합니다. 요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제2기 경제부가 들었었죠. 그죠? 경제팀. 최경환 경제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서 요 밑으로 떨어지는 방법도 가장 간단합니다. 자, 주식을 잘 모르면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주식을 잘 알면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이 위를 뚫고 올라가려고. 이 위를 한번 뚫어보자고. 최상위 계층으로 한번 가보자고. VVIP. 그죠? 그래서 이 강의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업 구조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서도 차트 안 봐도 돼요. 다른 거 다 안 봐도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 안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진한 사랑 안 해도 돼. 그리고 막 여 안에 막 멀거디 홈파듯이 막 들어가갖고 이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뭐 산업 박사도 아니고. 그죠? 그거 안 파고 들어가도 돼요. 이 전체적인 구조만 이해하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성장성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거고, 그러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을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산업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차트보다 우선인 게 산업 구조입니다. 그게 성장성이에요. 그 산업 구조를 살피는 이유가 이걸 찾기 위해서예요. 파인딩 성장성.
이 영어를 쓰려고 하면 꼭 이게 안 나오네요. 그죠? 파인딩 성장성. 이 성장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거예요. effort. 그죠? 우리가 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뭐, 사실 영어도 이게 철자 막 쓰고 있지만, 철자 좀 틀려도 돼!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는 것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구조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이게 강의의 핵심이에요. 강의의 주된 내용이고,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강의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자, 예각기법의, 응용 강좌죠. 바로 이제 19강좌로 벌써 넘어오고, 와, 딱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 19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 이 프로그램이 아닌 저녁 프로그램, 이제는 하차한 프로그램이죠. 막상막 투맨쇼에서 지난주에 이미 시진핑 방문 때 얘기를 특집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자, 드렸는데, 오늘 갔죠? 확 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자, 보령 메디앙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중산층 소비 확대예요. 여러분들 못 믿으시면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죠? 시진핑 방문 때 특집으로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트렌드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분석하는 겁니다. 타사 비교 불가입니다. 어떤 방송을 돌려보세요. 저희 방송처럼 미리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방송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날 바로 했어요. 정상회담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 취합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결국은 이 중산층이, 자, 우리는 지금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중국은 중산층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늘어나고, 자, 이거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최고위층하고 최하층은 줄어들고, 이 중산층이 빵빵해져야 결국은 경기가 살아 돌아옵니다. 그럼 중국 경기 이제 살아 돌아오겠네요? 맞습니다.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부양책까지 쓰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살아 돌아오면 우리도 살아 돌아온다. 그거 참고해 보세요. 자, 중국은요, 이 중산층의 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의 소비 패턴이요, 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급화된 거예요. 옛날에 그냥 멜라닌 분유 먹이다가, 그죠? 멜라닌 분유, 가짜 달걀 이런 거 먹이다가, 이제는 좀 고급스러운 대한민국의 남양 분유를 먹이고 싶고, 메일리오 분유를 먹이고 싶고, 일동 후디스 분유를 먹이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고급화가 된 겁니다. 그게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세요. 애 먹는 분유도 성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화됐어요. 그들의 요구가. 이제 분유뿐만이 아니고, 애들한테 입히는 옷, 오가닉 제품들,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게 고급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고급 제품이겠죠. 그죠? 자,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국 제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이 있어요. 왜? 멜라닌 분유 먹고 죽어봤거든. 죽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죽는 걸 왜 먹이겠어요. 그죠? 어떻게 먹이겠어요? 아유, 사투리 심합니다.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한국 제품 선호 현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제품은 지금 불매운동합니다. 바로 다오이다오, 중국의 다오이다오 섬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에요.
특히 중국인들이 민감해하는 영토 분쟁을 쟤들이 우리 독도 가지고 슬슬 건드리는 거예요. 전 큰일 난 거야. 원래 일본이 원래 아들이 큰일 날 짓을 많이 해요. 그죠? 전 큰일 난 거야. 자, 그래서 뭐 저는 전통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예시가요 중국성이에요 사실은. 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아니고요. 자,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중국성이 굉장히 많죠. 왕씨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주씨도 있고 굉장히 많은 중국성이 있어요. 그죠? 예시도 그와 마찬가지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는 조금 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일본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한민국 제품의 선호 현상을 전체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 일본의 불매운동도 대한민국 제품의 선호 현상이에요. 그죠? 그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거창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관계된 종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의 어떤 동시 접속자가 3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열까봐 아마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라겐나 중국 가구수 증가로 냉장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밀폐용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라겐나 근데 최근 들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끼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아직은 자, 이 네오이즈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쪽이 아니라서 성장성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자,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제끼고. 자, 바이오랜드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10억 인구가 넘습니다. 지금 약 13억 인구입니까? 13억 인구가 얼굴에 바르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화장품. 그러니까 이 화장품 수요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겁니다. 화장품주들이. 이 바이오랜드가 바로 그 화장품 올려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위 각기, 중국 내 피아노 보급률, 요거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이 막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러면서 피아노 보급률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90년대까지. 그러면서, 자, 중국이 그런 교육 열풍이 불면 이 피아노 보급률도 높아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확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자, 밸류에이션을 이어지기까지는 약간의 물음표, 의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끼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아가방 컴퍼니 한참 떨어졌다가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아가방 컴퍼니하고 똑같은 회사 있죠. 보령 메디앙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랜드, 아가방 컴퍼니 이제 두 개 일단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이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앞에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주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디샹그룹이 그게 했던 회사, 아비스타. 제가 1월 달에 아비스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이 아비스타에 대한, 자, 아비스타가 중국 내 의료 쪽에 분명히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 부분 얘기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리온입니다. 초코파이죠. 그들도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들도 정을 교환하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정. 그죠? 사랑하는 건 아닌 그런 정. 자, 오리온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지금 대주주의 어떤 부도덕한 부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실적 성장성인 것 같은데요. 자,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 대주주에 대한 부도덕한 문제의 부분, 이게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굳이 좋은 종목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종목에 매달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끼입니다. 자, 그 다음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역시 좋은, 지금 화장품 관계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코스맥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휠라 코리아,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죠?
필라 코리아. 지금도 레저 용품 쪽에 중국 진출을 굉장히 성공한, 필라가 상표가 굉장히 예뻐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 중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총천연 색깔 옷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CJ 홈쇼핑. 자, 이 중국 내 홈쇼핑 업체, 요거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LG화학인데, LG화학은 제끼겠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지금 2차전지 배터리하고 더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우리는 이게, 배터리란 말이 더 친숙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예각기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랜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오랜드. 자, 화장품 올려줍니다. 최근 들어 이제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저항대가 보이는 자리대가 있어요. 여기인데, 요 구간과 요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차 밀렸던 저항대 자리대는, 자, 요 구간입니다. 그죠? 요 구간. 그리고 2차 밀렸던 자리대는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1차 밀렸던 자리대. 그죠? 그리고 2차 밀렸던 자리대는 요 구간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일단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밀리는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중국의 중산층 소비 확대에 대한 부분이 화장품주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항대에 왔다는 거,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버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게 바닥 종목이에요. 그죠? 엄청난 바닥 종목입니다.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추세선상 계속 바닥을 기어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거는 아직도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확대해 보면, 여기가 지금 저항대입니다. 그죠? 저항이 걸려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을 조금 보면, 이 저항대를 강한 힘으로 돌파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6,500원대까지. 그래서 이 6,500원이 가장 강한 지금은 저항대로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빠르게 들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킵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보령 메디앙스는 여기 지금 거기는 화면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가방 컴퍼니하고 똑같은 유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저항대 6,800원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뭐 계속 올라오네요. 이거는 뭐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박스권이었던 133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이 월봉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 걸리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132만 원에 50%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 50%면 6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66만 원. 그러면 132만 원에 66만 원 더하면 자,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198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냐? 지금 왜 들어가요? 조정 더 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들어갈 종목이 아니니까 버려! 하겠습니다. 자, 아비스타입니다. 자, 2013년도 1월 달에 반짝했죠, 그죠? 13년도도 반짝했다고 떨어졌고, 14년도도 반짝했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디샹그룹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보유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지금 아비스타가 중국 진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좀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 있겠죠. 일단은 7,800원대까지는 확실히 보이는 종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맥점 구간인데, 자, 너무 둔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버려! 합니다. 좋게 얘기하다가 버려봅니다. 그죠? 이렇게 남자들은 이 주식이나 이런 마음가짐이나 냉정해야 돼요. 버릴 때는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 오리온입니다. 정을 나누는 회사. 그죠? 근데 오리온은 이제 차트상 모양을 꺾고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리온도 결국은 정이 어느 정도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실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스템은 버리고, 코스맥스, 코스맥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4개월째, 기업이 합병 분할, 즉, 분할되고 난 이후에 4개월째 굉장히 강한 상승이에요. 그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월째 이 구간이었으면 모를까? 지금 들어가긴 무리예요. 그죠? 그래서 버려! 합니다. 휠라코리아입니다. 자, 이제 정말 제대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저항 때도 다 뚫었어요. 그죠? 이 저항 때를 96,000원 저항 때를 다 뚫었습니다. 10만원 살짝, 넘어갔다가 밀렸는데, 이 자리대가 좋은 자리대예요. 10만원 전고점을 뚫었다가 살짝 밀려서 전고점 부분까지 온 자리대. 자, 이 자리대가 좋은 자리대입니다, 사실은. 이건 손절선만 명확히 하고 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킵 합니다. 자, CJ 오쇼핑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내 홈쇼핑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많은 인구들이 TV, 홈쇼핑을 보면서, 자, 뭔가를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온라인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부렸던 30만 5천원대를 돌파를 했고, 지금 43만원까지 갔다가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쪽입니다. 충분히 좋은 회사죠. 킵합니다. CJ 오쇼핑은 악재가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초이스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 검증이란 단계는 이걸로 말씀을 다 드렸어요. 330%입니다. 이미 이 검증은 다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아무리 새로운 종목을 드리고 한들 자 그것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트렌드는 계속 제가 잡아드립니다. 킵할 수 있는 종목과 버릴 수 있는 종목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초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넘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하셨으면 응용, 실전에 응용해야 되겠죠. 그죠? 응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응용까지도 여러분들께 예시를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의 응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정말 모르겠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여러분들께 전화하는 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요. 여러분들께 되지 못하면 이런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비중을요. 70%, 80% 실어서 이게 70%, 80% 수익률이 날 때까지 못 들고 갑니다. 방법도 모르고 이걸 왜 끌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시점에서 재매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결국은 7070, 8080이에요. 비중을 많이 실었는 종목들이 70%, 80%를 날아가줘야 여러분들 계좌는 한 해 평균 수익률이 70%대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비중 5% 실은 종목이 있어요. 200% 날아간들.
비중 5%짜리가 200% 날아가고 비중 50%짜리가 30% 꺼져버리면 손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는 비중 큰 종목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각기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본인께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 강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대로 잠 못 자가면서 여러분들 원고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들이 그리고 하는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강의라면 결과적으로 이 강의는 무의미한 강의입니다. 그죠? 의미 있는 강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을 저희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이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MH 에탄올, 그 다음에 안랩을 들고 계세요. 자, 이분을 제가 좀, 꼭 뵀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 고점에서 왜 들어가시는 건지, 이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감을 잡으신 건지. 자,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셨던 분 같은데.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건 도박입니다. 사실. 자, 월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왜 도박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거래량이 수반 안 되기는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아직 완전히 뚫은 것도 아니에요. 뚫고 또 밀리는 자리대입니다. 이 상태, 이 가격대 7,600원대 가격대만 하면 희한하게도 뒤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러면서. 지금도 거기까지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뒷걸음질 칠지 안 칠지는 아무도, 여러분도, 저도, 시청자분도, 며느리도 모릅니다. 굳이 좋은 종목 얼마든지 많은데 이 7,600원대에 매수를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물론 이전에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까지 견디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견디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만큼 오래 기다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왜 이 가격대에 들어가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안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랩은 이와 정반대예요. 어떤 성향이신지 정말 감이 안 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아로마 소프트웨어는 안랩.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 이거는 또 그하고 정반대예요. 어떤 거는 막 확 들었는 거, 어떤 거는 확 죽었는 거. 극과 극을 달리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비중 똑같이 30%씩.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자, 시청자분의 성향이 정말 몹시 궁금합니다. 예, 저한테 꼭 연락 한번 주세요. 저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저는,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을 좀 지니고 있는데, 극과 극. 그죠? 참 극과 극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MH 에탄올은요, 성장성은 있어요. 성장성은 있는데, 이 에탄올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정을 반드시 주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는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바뀌면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8,650원입니다. 일단 보유 의견은 드리는데 8,650원이고요. 목표가 그냥 수익으로 전환되면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손절가 차트 바꿔가 말씀드릴게요. 자, 손절가는 좀 폭이 큽니다. 6,45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7,230원인데 여기서 한 10%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이유는 이 6,450원을 터치 안 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예측입니다. 그런데 전 저항대 부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부근은 지지를 받아야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6,450원 손절선 잡아드리고요. 안내비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새로운 선거 기간이 펼쳐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옵니다. 선거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보궐선거 아니에요. 보궐선거에 노리고 들어가셨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지금 매수 가격대가 42,000원인데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보궐선거, 이제 지방 보궐선거 곧 오니까 들어가야지. 아이고, 몇 석 안 돼요. 그 몇 석 때문에 이거 지금 보궐선거 노리고 들어가셨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안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관점은 드릴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안랩이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48,300원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잘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손절가도 지키셔야 돼요. 38,500원입니다. 여기 터치하면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선거주, 선거 기간 전에는 안 봐야지 하면서 손 놔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현금 보유는 너무 많이 놔두지 마세요. 지금 40%나 되는데 지금은 주식 비중을 어떻게든 늘려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늘린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잡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MH 에탄올이나 안랩처럼. 그죠? 이렇게 아무 종목이 잡으시면 차라리 이건 그냥 현금으로 두세요. 정말 성장성 있는 종목을 잡으세요. 뭘 살펴보면서? 산업을 살펴보면서. 자, 이런 겁니다. 산업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시청자분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 성정성을 지우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방송 때나, 여러분들 공개방송이나 회원방송 때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물어봅니다. 대다수 답은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요! 이러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돈은 여러분들에게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주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것이 필요한 것이 강의고, 이걸 복합적으로 강의해드리는 것이 예각기법입니다. 예각기법은 각도만 보고 들어가는 차트 기법이 아닙니다. 종합예술의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 가족분들과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십시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주식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돈을 벌러 들어오셨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각기법 330%로 이미 증빙은 해드렸습니다. 딱! 끝!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 저점을 높아가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병근 멘토가 어느 포인트 이상, 박스권을 뚫게 되면 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SK 하이닉스 4만원 초반대에서 이거 58,000원까지 안 가면 제가 전문가 생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5만원 이상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해병근 멘토가 언제나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근거 있는 강한 얘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근 멘토였습니다.